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100세 장수시대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선뜻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노후에 치매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거의 누워서 지내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돈이 없어 경제적 노후 빈곤 상태에 처한다든지 해서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인 경우가 그렇겠죠. 종종 노년에 정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나이에 비해 젊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저런 분들은 참 인생을 젊고 멋지게 그리고 보람있게 사신다는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도 저렇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100세의 장수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 유명한 철학박사 올해 100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과 그분이 쓰신 책 100년을 살아본이란 책의 내용을 통해 장수가 축복이 되는 노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셨고 일본 조치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교수로 30여 년간 역임하시고 은퇴를 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만 10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발하게 저서 활동과 강의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책 100년을 살아보니도 97세에 쓴 책으로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이하고 보내며 인생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시는 참 어른, 100년을 살아온 참 어른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전체 5장 5가지 주제로 나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행복론, 2장 결혼과 가정, 3장 우정과 종교, 4장 돈과 성공, 명예, 5장 노년의 삶, 이렇게 구성이 되어 모든 내용이 꼭 빠뜨리지 않고 읽어봐야 할 좋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5장 노년의 삶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을 받은 구절은 바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아직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20년, 30년 후에 후회 없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6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고 실제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김 교수님은 60세부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시며 우리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적 성장은 20대 중반이면 하강이 시작되지만 정신적 성장,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적어도 75세가 되어야 성장이 끝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김 교수님 자신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쯤에 나이가 된 시점이 성공과 행복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주변의 친구들을 보아도 그 나이쯤 되면 각자의 살아온 과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존경스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 행복과 불행의 차이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책 본문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었어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나이 50쯤부터는 80이 되었을 때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여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세인 김영석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장수의 비결은 뭔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김 교수님은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도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50 이전까지 좋지 않았는데 50세 이후부터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수영과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실천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영은 빼먹지 않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 나이에 대단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며 꾸준히 잘 관리하면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은 운동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었다고 해서 또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목적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일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김 교수님은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입니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 뚜렷하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아는 것이 뒤처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70대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40대, 50대, 60대의 중장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노년의 취미생활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본의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60대 중반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고 가족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날 친구들과 때때로 만나는 여성들 역시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 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 공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렸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여기서의 일은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교수님도 책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는 선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 교수님은 나 자신이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나도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웃에게까지 부담과 어려움을 끼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스스로의 행복을 지니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삶이다. 나이 들어도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실수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경받는 노년기 인생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년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차림도 항상 젊고 단정하게 입고 표정은 밝게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등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표현과 인사를 잘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이 나이쯤 되면 이미 인생이 끝난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들려주신 노 교수님의 삶의 교훈들을 통해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며 노력하면 충분히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면 성장하고 일하면 장수한다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고 결국은 후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되지만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을 역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며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준비하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바람직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